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호장님,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죠. 네. 저희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고. 진짜 네. 저는 정말 많으면 몇백 명 분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네네. 정말 많은 분이 왔어요. 맞아요. 네. 댓글도 보면 되게 논리정연하게 네. 네, 분석도 해주시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예. 네, 정말 드려요. 이렇게 직접적인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투표를 했던 네, 그 네. 주제를 가지고 찍으려고 해요. 네. 투표의 주제가 상승이 예상되는 도시가 있다. 분양하는 단지가 한 단지일 때가 좋을지 아니면 여러 단지가 좋을지 네. 그거였죠. 네. 네, 결과를 보면 분양하는 아파트가 하나만 있을 때 53%, 분양하는 아파트가 여러 개가 연달아 있을 때 47%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네. 보면 좀 비슷한 수치인데 네. 약간은 이제 하나만 있을 때 네. 이쪽이 약간 53%로 우세하게 나타났죠. 네, 저도 그쪽에 투표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투표하자고 한 이제 의도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의도에 맞게, 저는 좀 이제 이 수치가 하나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 외로 좀 이제 두 번째 쪽에 투표하신 분이 의외로 생각보다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점에서 좀 놀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투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론적인 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네네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먼저 그러면 이런 투표를 했던 네. 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네.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공급량에 관한 공급량을 가지고 시장을 파악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분석 기법일 네, 수도 있고 네.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공급량이 많으면 하락한다죠. 네, 맞아요. 공급량이 많으면 네. 그때가 기회다. 약간 주춤할 것이다. 공급량이 많으면 하락한다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절대적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 네.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팔고 네. 아니면 이제 사는 거를 멈추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적을 때 막 사고 네. 뭐 이런 이제 그걸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급량이 적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1번에다 투표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이게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공급량이 적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투표한 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결과로 보면 많긴 한데 네.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한테. 네. 공급하는 단지가 하나면 그 동네에서 선망의 단지가 될 것이다.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여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치라든지 네. 아니면 기대하는 게 네. 생각보다 낮아요. 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상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억에 분양을 해요. 네. 그럼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네. 상승 초반 같은 경우는 뭐 한 진짜 1, 2천 예상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른다라고 해도 1, 2천이면 실제로 보면 상승 초기에 피가 1, 2천 붙었을 때 파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손바뀜이 네네. 이때 막 이루어집니다. 청약을 정말 고생해서 받아놓고 정말 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네. 기준이 완전히 뚜렷하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파트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하나만 있느냐 여러 개가 이제 연달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어떤 걸 보고 네네. 이제 판단을 하느냐 네네.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은 다 구축이겠죠. 네. 하나만 신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비싸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그냥 비싸다만 알지 얘가 얼마 올라갈지에 대한
예상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 네.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비싸기만 하지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그 한계치인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 비싸다 싸다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네. 이게 연달아 있을 때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가격이 많이 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도시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초보자들이나 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신도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반대 상황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급량만 가지고 판단해보면 여기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공급량이 지금 사람도 없으니까, 없어요. 네. 이 동네는 사람도 없어. 사람도 네네. 없는데 아파트만 막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들어가서 살 사람도 없는데 저거 짓기만 하면은 무조건 떨어지지. 네네. 그러면 이때 이 집을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저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공급량 이꼬르 수량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신도시 같은 경우 첫 번째 분양하는 거는 정말 힘들게 분양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기준이 없잖아요. 허허 벌판에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딱 하나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비싸냐 싸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는 나중에 무조건 올라. 이렇게 해서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 먼저 사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걸 사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나중에 뛰어들고 네네네. 예. 그리고 수량만 가지고 판단해서 공급량이 많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끝까지 안 사요. 네. 이 처음 분양했던 것들이 팔리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청약 단계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미분양이 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선착순으로 막 어렵게 팔아가지고 겨우 이제 완판되는 네네네.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완판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현장에 분양을 하죠. 네네. 그럼 여기에서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를 잘 알아야 돼요. 분양가. 얘를 만약에 1,000만 원에 이제 평당 1,000만 원에 분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얘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분양하는 현장은 네. 1,000만 원에 안 팔아요. 더 비싸게 파나요? 더 비싸게 팝니다. 근데 이게 쉽게 팔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 비싸게 파나요? 어쨌든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건설사는 청약 단계에서 끝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싸게 팔았다는 거는 좀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릴 수 있었는데 싸게 팔았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어떤 게 가장 좋냐? 네. 사실은 청약 단계에서 한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만 해서 팔리고 네. 그냥 천천히 팔리는 게 더 좋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완판이 된다는 가정하에 네. 천천히 팔릴수록 좋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정도의 가격일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상승 분위기일 때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이다라 싶은 정도가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 앞에 현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걸 보고 분양가를 책정을 해요. 네. 그래서 앞에 게 잘 팔렸어요. 네. 그러면 분양가를 조금 높여도 되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완판이 됐던 게 기준이 생기죠. 사실은 가장 처음에 먼저 분양하는 게 자리도 좋아요. 입지나 이런 거에 네, 따랐을 때. 자리도 네. 항상 중심에 네. 제일 좋은 자리에 먼저 분양을 하죠. 네. 그래야 이게 그래도 이제 팔리니까 자리라도 이제 그쵸, 좋은 그쵸. 자리라고 해야 이제 역세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가 자리도 좋고 한데 가격은 쌌어. 네. 그럼 옆에 조금 내 거보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죠. 바로 옆에 네. 얘는 떨어지는데 가격도 비싸. 더 비싸. 예를 들어서 얘가 1,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나는 1,200만 원 정도 해야 맞는 거지. 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그 가격이 맞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양권이 이제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면서 얘가 피가 붙게 되죠. 예, 피가 이제 평당 이제 100만 원 정도, 좀 많게는 200만 원까지. 예, 이렇게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또 잘 팔려요. 잘 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팔리게 되면 그 다음 현장. 그 다음 현장은 분양가가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한참 뒤에 있는 것들은 네네네. 분양가가 이제 한참 올라 있는 거, 한 1,500. 네네네. 몇 년 지나 있으면 얘는 1,500. 뭐 이제 심지어는 2,000까지 가는 네.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분양했던 거는 얘는 이제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딸랑 혼자 있는 게 2배가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핑퐁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서로 야 네가 비싸 그럼 나는 올라가야 돼. 그리고 네가 이만큼 올라가 그럼 나도 잘 팔리고 나도 피도 붙어야 돼. 그래서 핑퐁 하면서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네. 비교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인정해 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비싼 건 인정하지만 너무 비싼 건 또 인정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급 물량이 많으면 이걸 사려고 하는 수요가 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이제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거주로만 생각하고 본다면 예를 들면 세종 같은 경우 네네. 초창기에 영기군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그냥 네네네. 막 분양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때 분양이 진짜 안 됐어요. 여기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허벌판에. 네. 네. 이래서 안 팔리잖아요. 그럼 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약간 투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외지 그렇죠. 사람들은? 예, 외지 사람들은 투자의 눈으로 들어오죠.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나라의 투자 행태, 집이 들어서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행태를 투자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걸 외면해요. 오히려 외면합니다. 외면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요. 그리고 집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채워집니다. 무조건 채워져요. 무조건. 근데 약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집이 먼저 생기고 그런 생활권에 이런 게 네. 좀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들어오죠.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먼저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사거든요. 네네. 자, 투자자들이 사서 세를 놓잖아요. 네. 세를 놓게 되면 이 지역은 서로 초창기에는 이제 경쟁을 하죠. 가격과 약간 별개로 가거든요. 그래서 세가 싸요. 네네네. 세가 진짜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들어오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가 생각보다 싸고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세를 좀 싸게 놓으면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신축의 어쨌든 메리트가 갖춰지잖아요.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불편함을 겪으면 갖춰질 신도시에서 나는 싼 가격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네. 주변에 옛날 구축에서 정말 허름한 집에서 네.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가면 새 아파트에 편하게 살고 요즘은 사실은 다 자가용을 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네네. 그래서 저기만 차 타고 벗어나면 아주 뭐 평화로운 도시가 되고 마트나 이런 것들도 네. 대부분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홈플러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으면 걸어갑니까? 가까이 있어도 차를 가져가죠. 왜냐하면 이마트나 대형마트는 한두 개 사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가까우면 더 불편해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아, 진짜 걸어갈 거리인데 차 끌고 가야 돼. 이게 아주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냥 좀 멀면 조금 어중간한 거리에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차 타고 가서 마트 시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차 타는 게 너무 아깝고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걸어가면 마트 시장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트는, 대형마트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단지 좀 이제 공사, 소음이나 네. 먼지 뭐 이런 것만 조금 이제 겪는 거죠. 그 중간에. 네. 어쨌든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 그 나홀로 분양 단지보다는 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단순히 A는 B다 이렇게만 외워놓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전제로 또 삼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상승할 거다라는 거죠. 네. 이 지역이 네. 이제 상승한다라는 어느 정도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게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장에서는 네. 공급이 많아지면 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게요. 이게 부동산은 A는 B다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요소들이 또 작용을 하기 네. 때문에 잘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A는 B다가 A는 C다가 될 수도 있고 A는 D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명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승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네. 매수세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급량 많은 거를 소화를 다 해버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네네. 상승장에서는 매수세가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매수세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전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게 외지에서 오고 하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면서 이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일단 다 소화를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하락장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부터 늘어나는 공급량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핵심은 뭐냐? 이게 다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근데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의 영기군이야. 인구가 없어. 8만이야. 8만인데 막 수만 가구를 그럼 이게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소화가 된다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늘어나는 외지 사람들이나 가까운 네. 인접 지역 사람들이 이걸 사서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핑퐁 핑퐁 해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커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럴 때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과 여러 개 있는 것은 가격 차이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이런 처음으로 투표를 해봤는데 저희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정답률이 꽤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일단 공부가 아니면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네. 그 댓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죠. 이론상으로는 공급이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공급량이 많을 때 오히려 상승하더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은 있는데 이론과 경험이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네. 이런 투표를 한 거죠. 네. 저도 댓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분석을 잘해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의외로 공부가 잘 된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댓글 보면서 상당히 좀 뿌듯했던. 네. 그리고 역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네, 이제 네, 네. 이런 느낌을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몰랐던 부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약간 오해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네. 서로 투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네. 한번 해소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네. 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네. 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좋은 내용이 있으면 투표를 하고 네. 그거를 또 분석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